굳은 결기로 매불쇼에 돌아온 조국 대표. 격전지 평택에서 경쟁자 김용남 후보를 향해 날선 일침을 가하다. 내로남불 논란에 대한 솔직한 심경 고백부터 검찰개혁의 진짜 적임자 논쟁까지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 조불쇼의 그 주인공이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평택을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의 후보입니다. 조국 후보 담백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매불쇼 몇 번 출연도 안 했고 매불쇼 패널들이 저 조롱하고 공격하는데 바쁘는데 왜 여기를 그 조불쇼라고 부르는 겁니까?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렇게 또 인사를 해주시니까 요 얘기는 잠깐 좀 하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네. 네, 진짜 아. 들었어요. 지난 내란 직후까지는 조국 후보가 매불쇼와 함께 했었습니다. 내란 직후까지. 그쵸, 내란 예. 전에 윤석열 정부와 싸울 때 함께 했었고 내란 직후 내란과 함께 싸울 때 함께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대법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이제 수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네. 정권이 바뀌고 사면으로 이제 출소가 됐습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매불쇼에 나온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처음 매불쇼에 출연을 했는데 매불쇼는 조불쇼라고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제가 소유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담담히 받아들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네. 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 중에서 저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한 분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최욱 씨가 진행하는 거 공평 무사하게 진행하시는데 저에 대해서 약간만 좀 우호적이거나 우호적인 좀 한 적도 없어요. 아니, 네, 한 적도 없어 저는. 오케이. 네. 그런 뉘앙스의 패널이 와서 발언해도 그에 대해서 댓글이 붙고 하는데 저는 과거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뭐 노무현이다, 찐 뭐 문재인이다 이러면서 갈라치기 하는 행태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네.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농담한 겁니다. 네. 아, 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와, 네. 네. 지금 평택에서 바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거 마치고 바로 가야 됩니다. 무지하게 바쁘실 텐데 일단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매불쇼에 진짜 그야말로 너무너무 오랜만에 출연을 하셨으니까 일단 인사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불쇼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까마득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평택을에서 재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제가 뛰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에 비해서 조직세가 많이 약합니다만은 제가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하루에 뭐 10,000보, 20,000보 걸으면서 시민들과 만나고 그 마음을 받아서 꼭 3표 차로 당선되고자 합니다. 네. 그 조국 후보님. 예. 조국 후보님이 조국 혁신당을 창당할 때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창당할 당시였습니다. 민주당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진짜 무조건 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 기간이 뭐 언젠가 또 선거를 또 치러야 되고 그럴 테니까 그때마다 참 힘든 길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시민 네. 작가님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고요. 제가 네. 오랜 친교가 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민주당과 싸우진 않습니다. 항상 연대 단결해왔고 그러나 민주당 후보 또는 민주당의 정책과는 논쟁할 것은 논쟁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 한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그 마음이고 네. 예컨대 과거 내란 전담재판법이라거나 최근에 있었던 공소청 중수청 법안 같은 경우 1안, 2안 정부 법안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3안 즉 대통령이 개입해서 정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와 조국혁신당은 1안, 2안이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은 침묵하거나 그 1, 2안을 옹호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 입장이 맞았잖아요. 그런 네. 걸 가지고 민주당과 싸운다고 하면서 여기를 조불쇼라고 말하는 건 틀린 일이죠. 당사자가 조불쇼라고 하니까 이게 또 색다르네요. 네. 제가 그러면 아직 돈 벌어서 인수해야 되나 싶긴 하네요. 자, 그러면 그 조국 후보를 향한 뭐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 중에 가장 억울한 거는 뭐고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당사자니까. 가장 억울한 건 뭐고 가장 뼈 아픈 건 뭡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비난 중에 가장 억울한 것 중에 하나는 네. 뭐 당장 저의 지금 평택을에서 뛰고 계신 김영남 후보가 조국이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과거에. 네, 과거에.
그러다가 요즘에 논란이 되니까 자신은 조국 일가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을 바꾸셨는데 그건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김영남 후보가 자신 있으시면 다음 매불쇼나 등등 방송에 나오셔서 네. 그때 했던 말 그대로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조국은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다를 그대로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바로 법적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 본인은 거짓말 안 하시고 문제없다 하셨으니까 그 말 그대로 한 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가장 억울한 비판 중에 하나고. 사모펀드 건으로 제가 도배가 되었고 2019년에 제가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라고 공격했던 분들이 아주 많았고 저는 주가 조작 세력으로 단 한 번도 기소가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공직자윤리법으로 기소됐지만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배우자 같은 경우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횡령 다 무죄 났고요. 네. 다른 차명 계좌로 유죄 났거든요. 전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생각하고 네. 그게 자신 있으신 분은 그 말 그대로 나와서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네. 선거 기간 시작됐으니까. 네네. 뭐 그게 좀 그러네요. 근데 그거 이미 저는 다 지나갔고 그 점 가지고 따따붙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뼈 아픈 비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저는- 이거는 진짜 솔직히 나 좀 아프다. 근데 제가 2019년 이후로 이제 언론에서도 비판을 했고 또 민주당에서도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시민언론 민들레가 세어보았는데 그 시점에서 한 12번 사과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여러 번 더 했기 때문에 최소 15번쯤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사과를 요청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에. 또 한겨레 신문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사과 요청해서 사과를 다 했고요. 그건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당시 그 시점에 제가 이제 교수로서 저희 그 자식에게 다른 그 당시 시점에 청소년들이 얻지 못한 각종 인턴십 기회, 제가 아는 사람 또는 뭐 저 직접 간접적 그런 걸 통해서 제공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를 한 바 있고 네. 그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인정해갖고 또 사과하라면 또 사과할 것입니다. 저는 네. 공인이 된 이상 어떠한 검증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저에 대해서 그 비난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저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할 것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 뭐 내로남불 프레임과 네네. 관련한 네네. 부분에 대한 입장을 또 말씀하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가장 뼈아픈 비판이다. 그렇죠. 제 스스로 흠결이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네. 법률적으로 따질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 않다. 네. 그 시점에 뭐 저는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다. 뭐 저의 배우자의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도 있지만 네네.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네. 일단 그 넓게 봐서 제가 한 16번 사과를 했고 앞으로도 그 점에 있어서는 사과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근데 그 점을 가지고 다투어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네. 지금부터는 정치인 조국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힘 제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또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와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뭐 많은 분들은 김용남 후보를 이제 지지를 할 테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에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국힘 제로에 그 동조하는 분들, 이분들은 조국 후보에게 표를 줘야 될지, 김용남 후보에게 표를 줘야 될지 굉장히 고심이 깊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 조국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민주당 의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정치인 한 명을 국회에 넣는 것이 중요한지 안 그러면 조국이란 정치인을 국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게 중요한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영남 의원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저 스스로도 검증 받아야 되고 평가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걸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김영남 의원께서 이제 국민의힘 시절에 네. 저는 김 의원께서 국민의힘 계시다가 민주당 합류한 거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박수 친다고 박수 칩니다. 네네. 근데 국민의힘 시절에 세월호 법안에 반대한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세금 낭비라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시위한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 이게 불법 시위로 인한 그 지역적 사고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세 사건에 대한 평가와 완전 반대입니다. 네. 저는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그런 말씀 하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건 과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아, 네. 민주당에 입당하시고 난 뒤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네. 이분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난 뒤에
이 이재명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네. 핵심적 시대 과제가 검찰 개혁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원이 되고 난 뒤에 예컨대 저희 당의 박은정 의원과 논쟁을 하면서 수사 지휘권, 검사의 수사 지휘권 부활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이루었던 수사권 조정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검사에게 보안수사권 문제 줄 것인가 큰 논쟁인데 이분은 보안수사권 주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검찰 개혁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세 번째 뭐냐면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소청 법안, 중청 법안 1안, 2안, 3안 나와서 최종적으로 3안으로 되었고 저와 조국혁신당은 1안, 2안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부 법안 즉 폐기되었던 1안, 2안이 옳다고 하셨어요. 이 점은 논쟁을 해야죠. 왜냐? 네. 6.3 선거 이후에 바로 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유무를 줄 것인가를 둘러싸고 형소법 196조 개정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분은 보안수사권 주자한 입장이에요. 네.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원을 포함하여 민주 진보 진영의 유권자분들께서는 향후 진행될 검찰개혁 등 각종 사회개혁에서 어떤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는지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죠. 네. 저는 당연히 제가 김용남 후보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 개혁 노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이제 허위 사실을 뭐 얘기하거나 비방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분이 지금까지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오셨던 바입니다. 네네. 그거는 밝혀야 된다. 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우리 아까 민주당원 또는 뭐 넓은 의미 민주진보 진영의 국민들이 많이 계신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당적이 민주당이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과거의 발언이나 또 현재 소신이 반개혁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게 면죄부가 이루어집니까? 또는 당적이 민주당이 아니면 반대의 일이 발생합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용남 후보의 이제 과거 입장과 관련해서 사과 요구를 하셨는데 사과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문제 삼지 않는 건가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태원 이런 문제가 이태원 그다음에 이제 용산 참사 뭐 백남기 네. 농민 같은 경우는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께 사과를 대국민 해야죠. 사과를 만약에 한다면 하면 전 사과할 용기를 발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많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께 사과하고 네. 현재 민주당원이시잖아요. 민주당원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저희가 사과를 요구한 거는 저한테는 저에게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라고 한 부분은 제가 국민의힘 시절에 대변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틀린 게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과하죠. 네. 그때 제가 국민의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 넘어가면 되시잖아요. 네. 그것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김용남 후보가 지난번에 매불쇼에 나왔었어요. 네.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나에게 먼저 하지 않으면 나는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인지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거티브 절대 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좀 아름다운 경쟁으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저는 최욱 네. 앵커 말에 네거티브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건 프레임이거든요. 네네네. 모든 선거는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죠. 네. 검증하지 않고 물론 허위 중상, 뭐 그다음에 조작, 뭐 흑색 선전 그건 네거티브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우리 검증 안 합니까? 해야죠. 당연히 하죠. 네. 그러니까 허위 중상을 했다. 뭐 조국이가 살인범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김용남이 뭐 어떤 뭐 성추행범이다. 그건 정말 나쁜 짓이죠. 네네네. 공인으로서 자신이 했던 과거의 언행, 그 다음에 검찰개혁이나 각종 사회개혁 관련해서 자신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검증받아야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근데 그것을 네거티브라고 말하면서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특정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프레임이죠. 네. 그건 동의를 좀 알겠습니다. 못합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관련해서 방송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어제 갑자기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마 거의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지금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도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시죠. 소수지만.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성격이 일종의 연합 정권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검찰 개혁 말고도 사회 경제적 개혁 관련해서 입장이 다른 분이 많습니다. 네. 그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 가지 정책에서 의견차가 강온 좌우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검찰 개혁 문제는 그거와 성격이 다른 과제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그 정권과 싸워서 무너뜨렸어요. 과거에 우리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싸워서 감옥 가서 무너뜨리고 난 뒤는 군사 독재가 완전히 일어날 수 없도록 발본색원 했거든요. 네. 우리가 독재란 말을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닙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었어요. 그럼 검찰 독재가 부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고 모든 최상위의 과제입니다. 그 점에서 그 민주당 안에서도 보안수사권을 인정해 주자고 말하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으나 네.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 그 대통령의 국정과제 등에서는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제 뭐 매불쇼 자주 보지 못합니다만은 네. 최욱 앵커께서도 보안수사권의 그 남용에 대한 예의 여러 번 드신 거 제가 방송 본 적이 네, 맞습니다. 있는데 네. 이거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거든요. 그럼 이게 이런 보안수사권을 저는 폐지를 하고 그냥 보안수사 요구권을 원칙으로 하고 매우 예외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법률가 출신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매우 극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보안수사권을 인정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안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김용남 후보의 의견입니다. 소신입니다. 그거는 네. 뭐 저의 주장이 아니라 네. 말씀하신 게 다 있기 때문에 게다가 심지어 수사 지휘권까지 부활하자고 하셨어요. 이거는 검찰 독재를 완전히 봉쇄하고 윤석열 같은 정치 검사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제도적 1차 과제입니다. 이 점은 민주당에 몇 분 계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는 민주당의 검찰 출신 의원님들, 예컨대 양부당 의원님 같은 경우도 내가 생각 잘못했다. 네. 이제는 없애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매불쇼를 자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굉장히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달콤해요. 오늘 가장 큰 쾌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굉장히 그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 함께하는 분들도 숨죽여서 보고 있네. 맞아요. 여기 좁을 쇼가 아닌가. 요놈들도 아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공소 취소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따가 그 여쭤보려고 말 나온 게 먼저 할게요. 네네네. 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공소취소 법안 이번에 특검 법안에 포함시켜서 제출했고 그걸 법안 자체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 의정 국회망에 안 떠 있는 상태인데 네네. 사실은 공소취소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접니다. 네. 기록을 찾아보시면 작년 9월에 제일 제가 먼저 얘기했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만든다 그럴 때 그거 안 된다. 재판중지법 안 되고 공소취소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후로 청와대에서 재판중지법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재판중지법 접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공소취소를 계속 주장해 왔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도 지금 법안을 냈고 저는 물론 시기와 방법 경로는 법안은 좀 세밀하게 다듬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걸 봐서는 저로서는 이거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뒤의 일이고 네네. 그냥 공소취소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공소취소 이 사안은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며칠도 안 됐죠. 국정조사 통해서 각종 도작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분노하게 됐고 그렇죠. 과거 이제 50 청문회 비슷하게 분노가 일어나서 했던 것처럼 이 일이 벌어졌어요. 네. 지금도 공소취소의 방법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 방식이냐 뭐 그건 차치하고. 네네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김용남 후보께서 대장동 사건을 거론하시면서 당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수천억 원의 배임을 했기 때문에 무기징역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거에 물론 네. 이에 대해서도 자기가 판단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침묵하시고 있는데 네. 저는 공인은 특히 선거에 나온 공인은 자신이 과거에 발언 중에 잘못된 건 잘못했습니다. 네. 내가 그때 이래서 이랬습니다. 정리를 하셔야죠. 네. 지금 답을 안 하시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죠. 지금 가장 최근에는 공소취소, 좀 더 가까이는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 더 거꾸로 가게 되면 보안수사권 등등에 있어서 이 민주당 당원이 되시고 난 뒤에 김영남 의원이 밝혀오신 자신의 소신은 네.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보안수사권 안 된다. 공소취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 이래야 된다는 게
결과적으로 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과 맞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맞지. 단순히 어떤 사람이 특정 선거 시기에 당적이 A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고 어떤 사람은 그 특정 시기 특정 선거에서 당적이 B이기 때문에 공격하고 그 B가 출연하면 조불쇼가 되는 겁니까? 그 좋은 점도 그만하세요. 네. 그런데 이런 측면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반론을 제기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당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당을 옮겨서 이런 정당이 오면 그 정당을 거스를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을 옮겨서 과거에 했던 발언 일일이 다 그걸 뭐 설명하기가 또 쉽지 않을 테고 그래서 당을 옮겨서 이 정당과 함께하는 노선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봐줄 측면은 없을까요? 전 뭐 그렇게 봐주고 싶은 것은 참 선의를 너무 가지고 선하다. 해주신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많은 정치인들 당적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계열 또는 보수 정치인들이 반대쪽 진보 또는 민주 진영으로 옮겨오는 거 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너무 그거 당연한 거죠. 아직도 윤어겐 하는 애들보다 정신 나갔기 그런 애들 때문에 다 이쪽으로 오는 게 저는 낫죠. 소멸돼야 할 네.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든 어디든 오는 게 맞고 네. 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하고 제가 좀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우리 독립운동 하셔서 훈장 받으신 분들 중에서 유공자분들 중에서 출발은 친일파가 계셨어요. 친일파하다가 안 된다 해서 독립운동 하시고 지금 우리 다 독립운동 유공자분이 계십니다. 그건 좋은 일 아닙니까? 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사람 보고 너 옛날에 친일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친일하다가 독립운동으로 넘어올 때 자기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 했어요. 네. 그게 너무 당연하다. 이게 일반 사인은 네, 보통 네. 시민은 이제 내가 A 정당 지지하다가 B 정당 지지하다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비난할 수 없는데 알겠습니다. 공인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공인은 공적 발언과 공적을 행동을 하고 네. 그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논쟁해야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두루뭉실 넘어갈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 팩트의 문제와 정치 노선의 문제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거에 저는 타당에 있더라도 실제로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세월호 이런 것에 대해서 황당무계한 이야기한 거는 썩고 대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정치인이 당적을 바꿨다고 해서 그런 일륜적인 것에 대한 시각의 행위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건 이제 보편적 저는 이 부분에 가치니까. 대해서는 김용남 의원이든 뭐 네. 전에 지적하셨던 이모 의원이든 이거 끝까지 정치인은 상처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거 끝까지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분 중에 검찰개혁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노선의 차이니까 이거는 이제 김용남 의원하고 이제 대표님하고 또 생각이 다를 수 해야 될 있고. 부분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 다를 수 보여지고요. 있고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또 달리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좀 정당은 동의합니다. 이제 말씀에 어쨌든 동의합니다. 이제 정당의 당의 결사체이기 때문에 네. 김용남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버리고 네. 버리는 절차를 본인도 거쳐야 되고 민주당 의견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당적이 있으니까 이제 김용남 의원을 지지를 하는 거고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순서로 봐야 되고 당연하죠. 이제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대표님은 그냥 지금 민주당에 오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든가 민주당 내에 이른바 검찰개혁 노선, 사법개혁 노선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견제, 논쟁 이런 것들을 지금 상생적으로 하시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건 같은 당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민주당? 넓게 봐서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넓은 민주진보 진영의 큰 지붕 안에 사실 한당 있죠. 얘기 그만해. 다음에. 아니. 아우, 내가 이 힘들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뭐 박평론가님 말과 말고 별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중에 일부가 합당을 정청래대표가 합당 제안하셨잖아요. 근데 합당이 아예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민주당 내부의 분란 속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합당을 반대하셨잖아요. 논의로 그때는 합당을 반대해놓고 제가 이제 그때는 합당을 반대해놓고 지금은 조국은 대통령의 민주당 답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대통령의 말씀이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수님! 조건이라든가 논쟁해야 될 거리 없는 합당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입니다. 합당 끝났고 앞으로 6.3 이후에 8월 전대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합당 논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예, 제 말은 그래서 교수님, 아니, 나 좀 살려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제가 이거는 짚어야 되는 게 아니, 저도 이제 합당 반대론자로 몰려 있는데 합당 반대론자가 아니라
다른 게 없는데 뭘 특별히 해야 될 게 없고 조건을 걸어서 토론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뭐 특정인을 말씀해서가 아니라 그 네. 시점을 돌아보면 아유. 그 시점에는 절대 조국은 빨갱이다, 토지공개념 빨갱이다 아유, 하면서 이게- 합당 반대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반대하신 분들 이상한 분들이 아, 그래. 분들이 그땐 네. 그렇게 하셨어요. 아, 있었죠. 그리고 저하고 정청래 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니다. 이야기 예. 드리는 그렇게 하고 저하고 정청래 대표가 밀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후보님. 합당을 못하게 했어요. 후보님. 해놓고 알았어요, 지금 후보님. 뭐라 그러냐면 후보님. 아니 왜 알았어요. 지금 후보님. 왜 같은 당인데 참.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 후보님, 제가 아주 그냥 좀 사사롭게 하나 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후보님이 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데 예, 예. 후보님은 후보님에 대한 비판을 뭐 물론 누구나가 내 비판은 다 싫지. 근데 유독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불편해 하신다라는 의견들이 좀 존재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뭐 과거에 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길을 가던 사람들도 조금 비판하면 뭐 SNS 친구를 뭐 끊는다든지 뭐 그런 이제 여론이 좀 존재하더라고요. 오신다고 해서 막 여론 취합을 좀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 좀 기억이 없습니다. 네. 제가 SNS 친구 끊은 사람은 저에 대해서 허위 주장을 올린 분들은 허위 끊었습니다. 주장. 네. 그리고 저나 저희 가족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 분들 이제 그분들과 친구를 맺어야 됩니까?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지는 않다는 예, 거군요. 아무튼. 물론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은 아무도 없는데 없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2019년 이후에 뭐 우리나라에서 비판의 양으로 봐서는 네. 아마 1등, 2등 그건 맞습니다. 다를 정도로 받았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비판한 분들에게 사적으로 해코지하거나 네.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공인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감당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우리 뭐 꽁황이니 우리 박 교수님한테 제가 뭐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그런 공원에서 비판한 적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네. 잠깐 좀 민심 잠깐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택을 재선거 후보자 얼굴부터 잠깐 쓱 한번 볼까요? 요렇게 이제 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진짜. 와, 치열하다. 예. 진짜. 이거 하나만 잠깐. 요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경쟁 구도가 될 걸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후보님?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나거든요. 저는 뭐 볼 때. 제가 그 뛰어들기 전에 김영남 후보는 결정하시기 전이었지만 유이동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원래 저부터 뭐 5파전 된다고 상정하고 뛰어들었고 제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도 다자구도 하에서 3% 이기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 구도는 전제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심 한번 좀 살펴보죠. 조 대표님, 예. 위험 요인부터 들으시겠습니까? 기회 요인부터 뭐 들으시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옆에 계시니까 좋은 소식부터. 편하게 하십시오. 5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좋은 소식. 네, 인천일보가 이제 여론조사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5페이지에 보시면 범여권 단일후보 적합도에서 조국 대표님이 김용남 의원님을 소폭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단일 후보 적합도? 네네. 단일 후보 적합 범여권. 만약에 이제 1대1 구도가 될 경우에는 보수도 단일화해야 되고 진보도 단일화해야 되니까 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이제 네. 약간은 이제 아픈 소식일 수 있는데 좀 아픈 소식. 바로 4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체 다자 구도에서는 김영남 후보가 조금 앞서기 예,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과가 맞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이 지역에서 이제 높잖아요. 아무래도 네. 조국 혁신당보다는 당 지지율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5월 1, 2일 조사한 거고 그 전에 조사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는 격차가 이제 그보다는 좀 작습니다. 김영남 후보가 28.8%, 그다음에 유이동 후보가 22.5%, 조국 후보님이 거의 비슷한 22.2%, 적극 투표층에서는 조국 대표님이 이제 2위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 이전 조사에서는 조국 대표님 좀 앞서는 조사도 있었는데 호칭을 좀 후보로 부탁드릴게요. 네, 조국 후보님. 네. 그래서 초반에는 조국 후보님이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뭐 1위를 달리는 조사들이 있었고 이제 점점 김영남 후보 확정이 되면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 또 없고 김영남 후보님이 또 달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조금 상승했다. 근데 이제 범여권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는 조국 후보님이 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민심을 보셨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 언론에서 비슷한 질문을 하던데요. 최근에 뭐 제가 오차범위 안에서 1등한 것도 있고 뭐 2등한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뭐 이택수 대표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점에 여론조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는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두고 보시죠. 어. 한 달쯤 뒤에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김영남 후보가 최근에 확정되면서
민주당 당원들의 결집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물론 그 전에 민주당에 대한 강한 지지율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밴드웨건 효과 이런 걸 받고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조국신당은 조직세가 뭐 민주당에 비해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응답률 등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제가 그 뚜벅이 유세를 한 지 한 뭐 2, 3주밖에 안 됐는데 저는 뭐 김영남 후보보다 먼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평택에 와서 뛰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 민심의 역동적 변화가 느껴집니다. 지금 제가 좀 과장해서가 아니라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뛰어들기 전까지는 평택을은 조용한 정치 구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뛰어들면서 이 민심이 요동치는 걸 느끼고 평택이 아주 넓은 땅입니다. 거기서 도시지역 고덕 도시지역부터 해서 서쪽에 서평택의 약간 농촌 지역까지 정말 제가 경로당을 찾아갔는데 한 80대 어르신이 저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면서 다 하시더라고요. 이 도시지역 말고도. 그러면서 논쟁도 하시고 그 경로당 작은 데서 누가 좋아 논쟁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이제 겨우 시작이고 현재 여론조사는 응답률로 생각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율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민주당은 예컨대 시장도 현직 시장 후보들이 여러 명 계시고 현직 시의원, 도의원, 예비 후보도 많이 계세요.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잘 받게 되고 저희는 몇 명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큰 판이 바뀔 것이라 보는데 저는 황교안 또는 유이동 이런 사람들은 쭉 빠질 거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보면 네. 우리 아까 이게 유이동 후보 나옵니다마는 현장에서 보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또 국민의힘 찍었다고 하시고 또 평택 토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난 지금까지 유이동 찍었어. 그런데 3선 그분이 재보궐선거로 1선을 했기 때문에 3선 10년을 해줬는데 해놓은 게 없어. 나 절대 유이동 안 찍어 이러세요. 여러 명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같은 경우는 올해 뭐 그렇게 주변 곧 빠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유이동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 제가 유이동을 빠지게 만들 것이고 유이동이 빠지는 만큼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훨씬 중요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이제 시작입니다. 네. 후보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질문 딱 2개만 드리면서 네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세요. 짧게. 이거는 뭐 김용남 후보에게도 드렸던 질문인데 어찌됐든 저의 최대 관심사는 평택 의뢰안에서 유이동 후보를 막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드리는 질문입니다. 나 조국 후보는 무조건 단일화만큼은 꼭 하겠다. 또는 나는 무조건 단일화만큼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를 막을 수 있다면. 전 정치 영역에서 무조건 한다, 무조건 안 한다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를 말하는 게 매우 공학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단일화 문제는 지금 예컨대 저와 김영남 후보가 만나서 이렇게 뭐 서로 합의를 하고 룰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승리할 네.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요구도 없고요. 없고요. 네. 그리고 저는 평택 민심의 흐름, 그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저는 평택 시민들이 만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국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각각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평택 공약으로 교통 공약을 1탄으로 내세웠습니다. 교통. 네, 교통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네. 기자회견 하기 뭐 하루 전날에 공부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평택 경우는 동평택이건 서평택이건 도시 쪽이건 농촌 쪽이건 모두 교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취재원 기자들이 한일같이 하는 말이 저보고 오늘도 그렇게 올 취재 인터뷰를 했는데 왜 조 대표께서 교통공약 냈는지 이제 알겠다 그래요.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평택 그러면 수도권이고 경기도고 그래서 교통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와보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쪽, 고덕 쪽 같은 경우는 거긴 평균 연령이 한 40세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삼성전자가 와 있고 거기를 통해서 미군들이 들어와서 팽성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KTX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8년 동안 정부가 약속을 했어요. 미군 기지를 팽성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KTX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18년간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누가요? 정부가. 그랬어요? 네, 그 답을 몰라요, 서울에서는. 저도 몰랐었죠, 공부하기 전에는. 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영등포에서 새마을을 타고 그 평택역으로 갈 수 있지만 그 매우 느리죠. 그래서 외부에서 바이어가 오거나 미군 관계자가 오거나 삼성전자 관계자가 오거나 할 때 그 차를 타고 오거나
안 그러면 평택역으로 와서 다시 택시 타고 한 아유. 40분 50분 가야 돼요. 네. 엄청난 불만이 있고 서평택 지역은 좀 농촌 지역인데 거기는 어떤 정도인가 하면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옵니다. 오. 이게 서울 분들은 버스 할 때 오. 앱으로 시간 딱딱 맞춰 타시죠. 네. 네. 1시간에 한 대 올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놓치면 그걸 시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놓쳐버리면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못 타요. 에? 그래서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읍이나 면 바깥으로 못 나가는 상황을 호소하세요. 저는 이 교통 문제를 그래서 넓게는 동서를 막론하고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그 아주 고급 버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종에서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걸 네. 전체로 원형으로 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동쪽은 KTX 경기 남부역을 꼭 만들겠다는 게 제 공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회로 들어온다면 잠깐만요. 네. 네네. 아, 이거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은 유이동 등 이 지역구 의원들은 뭐 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안 했잖아요. 제 말이 그러니까 그겁니다. 이들은 못한 거를 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 네. 아니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네.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할 것 같은데 예. 왜 그들이 못하던 거를 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밝혔는데 아, 밝혔어요? 일단 유이동 후보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KTX건 제가 말한 그 세종시 시스템의 광역버스 체제든 간에 평택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 상임위 등의 질문을 한 바가 없습니다. 아 우선순위가 밀려 있다고 봅니다. 질문 자체를 한 바, 부서 대상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계획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최초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국토부와 LH 평택시가 서로에게 핑퐁을 해서 미뤄왔습니다. 저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할 생각이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회에서 예, 국회로서 당장 해야 될 일은 6.3 선거 이후 바로 문제가 될 게 형사소송법 검찰소송법 개정입니다. 196조. 검찰개혁.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준다면 어느 범위에서 줄 것인가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이 문제는 경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확고한 입장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국민의힘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이제 갈릴 것이거나 침묵하실 것인데 저는 이 문제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 문제도 만만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확고하게 할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는 제가 창당을 하면서 저의 기치 중에 하나로 내세웠던 게 신토지 공개념, 그 사회권 강화, 그다음에 주택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짓는 것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이건 또 너무 전문 영역 같아서 나중에 당선되면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 하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네. 지난번에 김용남 후보도 나왔고 네. 오늘 이제 조국 후보가 또 나왔습니다. 두 후보가 또 매불쇼에 노크를 한다면 또 한 분을 모시면 한 분 또 모실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양자 토론해 주시죠. 아, 그것도 좋고요. 그때는 두 분에게 다 불편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최대한 좀 세상에 그렇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으쌰 경쟁. 요거를 좀 원하는데 네. 그것도 그럴 수는 없겠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단일화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평택이 한국 사회의 유권자 지형에서 정말 저는 근본적이고 좋은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끝까지 1, 2를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단일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은 단일화 요구도 없어요. 네. 실제.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오늘은 뭐 조불쇼 얘기는 없겠지. 오늘 뭐 그럴 게 없잖아. 그래도 공격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또 이렇게 하면서도 네. 약간 또 좀 미안한 느낌도 있어요. 저를 출연 네. 이제 뭐 진짜 엄청나게 오랜만에 출연시켜 주셨는데 네. 또 조불쇼 공격하면 또 출연 안 시켜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게 사사롭게 하진 않는데 네. 뭐 조불쇼를 내가 아니라고 하면 뭐 마치 그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가 무슨 뭐 세상에 절대 악도 아닌데 내가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예, 이런 해명도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 관계가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조부쇼라고. 조불쇼 했던 거. 아이고. 놀랍게도. 네, 알겠습니다. 아유. 평택 민심을 뒤흔들고 있는 조국 후보의 거침없는 발언과 개혁을 향한 진심 어떻게 보셨나요?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흔들림 없는 시사 콘텐츠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